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휴일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요. 지난주에 실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한 편의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 보내드린 영상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영상은 단연 주식 분석 끝판왕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8개를 모셔다 놓고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가장 지금 현재 좋아 보이는 주식을 선정했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준비해 봤습니다. 8월 8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핀테크 탑3를 찾아랍니다. 미주은 방송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제가 맘대로 선정한 핀테크의 가장 좋아 보이는 탑9 9개의 기업을 가지고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제멋대로 선정한 탑3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선호도가 반영된 제 멋대로 선정한 탑3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는 변함없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저 같은 유튜버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주은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약 한 5%에서 7%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방송 첫 번째 핀테크 탑9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핀테크 편에 출전하는 출전 선수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몇십 년 동안 금융계를 지배해왔던 두 개의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가 초대됐고요. 비자는 V, 마스터카드가 MA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핀테크 하면 생각나는 두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페이팔, PYPL이고요. 스퀘어는 SQ. 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파이는 SOFI고요. 코인베이스,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한 기업이죠. COIN,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UPST, 아펌, AFRM이고요. 마지막으로 쇼피파이입니다. SHOP. 자, 여기서 우리가 쇼피파이는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커머스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쇼피파이의 핀테크 진출이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굉장히 커다란 결정을 하나 했는데요. 쇼피파이는 쇼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쇼페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쇼피파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핀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쇼페이라는 시스템을요. 쇼피파이를 이용하지 않은 상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쇼피파이는 핀테크 쪽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핀테크 주식 분석 끝판왕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업스타트라는 기업은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이들은 대출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업스타트의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제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적절한 대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업스타트의 고객은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가 아니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업자들이 업스타트의 주요 고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펌이라는 기업은 최근 들어서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Buy Now, Pay Later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와 악재가 겹친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호재부터 살펴보면요. 쇼피파이랑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수백만의 그 상인들이 만약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할부 서비스는 아펌이 담당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악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 2020년 9월달부터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퀘어 건이 조금 큰데 스퀘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수합병을 발표했죠. 굉장히 대규모의 인수합병 건이었는데요. 바로 애프터페이라는 아펌의 다이렉트 경쟁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페이팔과 스퀘어를 통해서 결제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펌이 쓸 수 있는 그 입지는 조금 좁아질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쇼피파이가 앞으로 핀테크 기업으로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펌의 발전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자, 먼저 커런트 프라이스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이 가격은 지난 금요일 시장이 끝났을 때 종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RSI 14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RSI 14 지수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 각 주식이 어떠한 그 열기를 가지고 있는가, 지나치게 많이 오버보트 됐는가, 아니면은 많이 팔려서 오버솔드 상태인가, 따라서 주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수치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RSI 14 지수가 30 이하로 형성이 되면 지나치게 많이 매도가 됐기 때문에 오버솔드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70 이상으로 RSI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 얘기는 오버봇, 즉 지금 너무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9개 기업 모두 RSI 지수가 30 이하 아니면 70 이상으로 형성되는 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죠. 따라서 대부분 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굳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RSI가 가장 낮은 상태, 따라서 조금은 매수 쪽에 가까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61.9로 70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distance from 52 weeks high입니다. 최고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펌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무려 54%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쇼파이도 마찬가지죠. 소파이도 40.9%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베이스도 40% 가까이 최고점 비해서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업스타트도 31.1%. 이렇게 네 가지 주식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distance from 52 weeks low는요. 지난 1년을 봤을 때 가장 낮게 형성돼 있던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는가를 보는 건데요. 대단한 기업이 하나 보이죠?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는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주가에 비해서 이미 5배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스퀘어도 굉장히 좋죠. 1년간 지금 100%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은 퍼포먼스 원먼스로 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가의 흐름이 어떤 기업이 가장 좋고 어떤 기업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스퀘어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죠. 단 한 달 동안 16.6%라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스타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10.3% 정도 단 한 달 만에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페이팔은요. 마이너스 5.3%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원 쿼터를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일단 두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난 3개월 동안 업스타트는 37.7% 상승했고요. 쇼피파이 역시 37.6%라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3개월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펌도 나쁘지 않죠. 24.4%.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2%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마스터카드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퍼포먼스 YTD인데요. 퍼포먼스 YTD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수치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 업스타트가 굉장히 좋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주가가 무려 224%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21.3% 올해 들어서 하락한 상황이고요. 아펌 역시도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식들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수치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비뉴, 매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 일단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기업의 매출이 많이 상승했는지 그 성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성장세가 가장 좋은 주식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매년 70%라는 엄청난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장률이 뛰어난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역시도 50% 가까운 성장을 매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굉장한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요, 2021년 말이 됐을 때 과연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기업들이 매출의 성장이 가장 좋았는지를 수치로 살펴보면요. 일단 코인베이스의 성장률은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본 것처럼 엄청난 수치죠. 일단 393%라는 매출의 성장을 올해 한 해 동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업스타트도 무려 157%는 매출의 성장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스퀘어 역시도 100%가 넘는 성장률. 뭐 지금 엄청난 기업들이 있어서 사실 성장률이 100%가 넘지 않으면 명함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쇼파이의 58% 그리고 아펌의 63.5%, 쇼피파이의 57.9%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내년의 성장률은 어떤지 잠깐 살펴보면요.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 올해 58% 그리고 내년에 52.6%니까요. 2년 연속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업스타트도 올해 157%를 기록한 이후에 내년에 31%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고요. 아펌도 괜찮습니다. 올해 63%, 내년에 37%. 쇼피파이도 굉장하죠. 57.9% 올해, 내년에는 34.4%.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핀테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PS 레이시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S 레이시오는요, 우리가 P는 프라이스고 S는 세일즈잖아요. 따라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TTM, 즉 트레일링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프라이스,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평균치를 살펴보면요,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우량주 500개를 우리가 평균치를 내보니까요, PS 레이시오가 3.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특히 쇼피파이를 보시면요, PS 레이시오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쇼피파이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9배 이상 올라가 있다. 굉장히 비싼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상대적으로 PS 레이시오가 약간은 떨어져 있는 주식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페이팔은 12.5 그리고 스퀘어가 7.9라는 양호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자,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40%가 지금 비트코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출은 좀 올라가 있을지 몰라도 반면에 PE 레이시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따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PE 레이시오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PE 레이시오를 산정할 수 없는 기업이 안타깝게도 두 개가 보입니다. 소파이 그리고 아펌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기 때문에 PE 레이시오가 산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다른 기업의 PE 레이시오를 보시기 전에 S&P 500의 평균을 보여드리면요, 34.61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S&P 500의 PE 레이시오는 30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S&P 500의 평균보다도 핀테크 기업들의 PE 레이시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나마 양호한 것이 비자, 마스터카드인데 48.8배,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52배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코인베이스도 53.3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스퀘어는 248배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 그리고 업스타트는요, 무려 482배나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업스타트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482배나 올라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비싼 상태다라고 우리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쇼피파이 역시도 78.3배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각 기업이 2021년 한 해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몇 배 정도 올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29.5배로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53배인데 올 말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꾸준히 그 순이익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업스타트 그리고 스퀘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PE 레이쇼가 지난 12개월을 기준했을 때는 248배였는데 앞으로 3분기, 4분기를 포함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151배로 뚝 떨어지잖아요. 업스타트도 마찬가지죠. 482배라는 PE 레이쇼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212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베이스, 업스타트 그리고 스퀘어처럼 PE 레이쇼가 앞으로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PE 레이쇼가 떨어질 때요, 그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29.5배로 실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53배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 말이 됐을 때 이 53배의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 얘기는 바로 그 주가가 53에서 29로 성장하는 만큼 어닝의 성장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유지가 될지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떠한 시나리오로 흐르게 될지 우리가 스퀘어, 코인베이스, 업스타트를 보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 재미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PEG 레이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EG 레이쇼라는 것은요, PE 레이쇼를 G, 그로스 레이스로 나누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어도 만약에 성장률이 받쳐준다면 PEG 레이쇼는 적정 수준에 머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PE 레이쇼가 50이라고 쳐보죠.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이 만약에 50%라면 50 나누기 50은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PEG 레이쇼가 1.0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핀테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래도 성장률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PE 레이쇼가 성장률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리턴 앤 마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턴이라는 것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진은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ROE입니다. 여기서 R은 리턴이고요. E라는 것은 equity. equity는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제외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순수 자본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이라 그러죠. 자, 자기 자본에 비해서 지금 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ROE는요, 은행의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이 있을 때 이 자본을 은행에 넣게 되면 ROE는 한 1%, 2%밖에 되지 않겠죠.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한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ROE는 1.2%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을요, 은행에 넣지도 않고 채권을 사지도 않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ROE를 만들어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 자기 자본에 비해서도 지금 한 해 동안 TTM이니까 지난 1년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100%가 넘어가는 엄청난 ROE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54.2%라는 굉장한 수익률. 자, 그리고 반면에 소파이랑 아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만약에 은행에 넣었으면 플러스를 기록했을 텐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프로핏 마진을 보겠습니다. 과연 매출에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S&P 500,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의 평균치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가 넘어가는 프로핏 마진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프로핏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핀테크 기업들의 프로핏 마진은 엄청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쇼피파이고요. 쇼피파이는 무려 63.7%라는 굉장한 프로핏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자카드가 48%, 마스터카드가 43.2%고요. 코인베이스도 36.8%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하면 48%가 넘어가는 엄청난 프로핏 마진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쇼파이 그리고 아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새로운 수치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릴 텐데 룰 오브 40라는 게 있습니다. 룰 오브 40는요. 보통은 클라우드 주식 있잖아요. 그 SaaS, 사스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 룰 오브 40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이죠. 매출의 성장률 더하기 프로핏 마진을 했을 때 40을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우량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성장률도 좋은 이러한 성장률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430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따라서 룰 오브 40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코인베이스다. 자, 그 밖에도 스퀘어 역시도 40만 넘어가면 좋은 수치인데 100을 넘어가고 있고요. 업스타트는 162라는 굉장한 숫자, 쇼피파이 역시도 1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기업들은요. 지금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성장률도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투자의 위험성, 리스크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도 뛰어나고 지금 굉장히 안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숏 인트레스트 쉐어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서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 그 비율을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단 아펀 같은 경우는 9.3%가 공매도에 지금 빼앗기고 있고요. 업스타트는 6.0%, 그리고 스퀘어 역시도 8.1%니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이렇게 3개의 기업만 공매도가 약간 올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당인데요. 배당을 주는 기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인데요. 두 기업은 굉장히 비슷한 배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을 보시면요. 0.5% 정도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아웃 레이시오도 비슷합니다. 22%, 21.7%.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것은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지금 배당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모두 지금 그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한 22%를 지금 배당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2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줬고요. 마스터카드 역시도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올려주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업의 안전도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자, 발란시트에서는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커런트 레이시오,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현재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수치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펌이라는 기업을 보시면요, 27.9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1년 내에 아펌이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7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요, 커런트 레이시오는 1.0만 넘어가면 합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7이라는 무서운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쇼피파이도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16.6,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소파이의 9.5, 그리고 업스타트의 8.1도요. 굉장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탈 라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눠서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쇼피파이입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85%는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업스타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34%밖에 되지 않고요. 반면에 마스터카드,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80 이상의 지금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기업은 부채를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부채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주 현황으로 넘어갑니다. 쉐어 홀더주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살펴볼 부분은 인사이더 오너십입니다. 자, 기업의 관련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CEO라든지 CFO, 뭐 다이렉터들, 바이스 프레지던트 아니면은 직원들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인사이더들, 기업의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보유량을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좋은 모습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요, 전체 주식 중에서 23.7%가 내부자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라든지 이 관련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14.3%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업스타트도요, 16.5%라는 주식의 비율을 지금 내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내부자들이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는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이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사이더 트랜잭션 3months를 볼 텐데,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과연 내부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는지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실요, 주식을 파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 있다고 해서 굳이 나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코인베이스,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별 크다란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 반면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주식을 파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한다든지, 새로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처가 발견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을 살 때는요,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지금 업스타트, 아펀 같은 경우는 43K 그리고 100K라는 매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의 내부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입니다.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이라는 것은 전체 주식 중에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신호죠.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64.5%를 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작은 기업들, 소파이라든지 코인베이스, 업스타트, 아펀 같은 기업은요,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소파이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9.3%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난 3개월 동안 기관이 갖고 있는 보유량이 무려 200%가 넘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관 쪽에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월스트리트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컨센서스 레이팅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채널은요, 마켓빗인데, 마켓빗 같은 경우는요, 9개 주식에 모두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핀테크라는 그 영역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받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프라이스 타겟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소파이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동안 63.6%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고요. 코인베이스 역시도 46.4%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스퀘어라든지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1년 동안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채널은 팁랭스입니다. 팁랭스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일단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스트롱 바이를 줬고요. 업스타트에도 스트롱 바이, 이렇게 4개 주식에는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주식들은 모더레이트 바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팁랭스의 전문가들이 던져주고 있는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후한 그런 수치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 향후
향후 1년 동안 58.6% 올라갈 것이다. 코인베이스도 37%라는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팔도 나쁘지 않죠? 20.2%. 그 밖에 주식들도 모두 마이너스 없이 골고루 좋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팁랭스라는 채널에서는요, 스마트 스코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스코어라는 것은 8가지 다른 분야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주식을 그 10점 만점으로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팁랭스의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주식을 스퀘어로 보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쇼피파이가 9점을 획득했고요. 소파이는 8점, 코인베이스는 5점, 업스타트는 8점, 그리고 아펌은 7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인데요. 야후 파이낸스의 컨센서스는 바이, 홀드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요. 점수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1점에 가깝게 되면 강력 매수, 2점에 가깝게 되면 매수, 3점은 홀드, 4점, 5점은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주식은 소파이입니다. 소파이가 1.5점을 획득해서 지금 강력 매수 쪽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이 1.8이라는 양호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은 지금 아펌이 2.4점을 받게 되고요. 자,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쇼피파이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소파이는 64.6% 그리고 코인베이스는요 47.8%나 1년 내에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시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미준 PS40 레이시오는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좀 독자적으로 만들어 본 수치고요. 제가 언젠가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발한 PS40 레이시오에 따르면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은 코인베이스고요. 그 뒤를 따라 스퀘어도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업스타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40 레이시오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개의 핀테크 기업을요, 여러가지 수치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주식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만대로 선정한 탑3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수치 분석만 가지고 선정한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핀테크 세 번째 3위입니다. 자, 3위는요, 소파입니다. SOFI가 티커고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1년에는 58%, 2022년에는 52.6%, 그리고 2023년도요 40%가 넘어가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매출이 성장한다면 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PS 레이시오인데요. 2021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3.6배 정도 올라가 있다. 뭐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커런트 레이시오 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치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9배 이상 많이 형성돼 있다. 굉장히 건강한 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던져준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요, 지금 프라이스 업사이드가 58.6%에서 많게는 64.6% 정도 향후 12개월 내외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관 보유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68.4%로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합적인 수치를 봤을 때 핀테크 탑3 중에 3위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수치 분석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선정한 제 2위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볼까 합니다. 제 2위는요,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의 티커는요, UPST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소파이도 그렇고 업스타트 그렇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022년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7.5%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30%가 넘는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S 레이시오가 16.9 그리고 PEG 레이시오가요. 1.8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는 조금 올라가 있을지라도 지금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PEG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룰 오브 40를 살펴보면요. 룰 오브 40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률 그리고 순이익률을 합쳐서 더한 수치잖아요. 이 수치가 40을 넘어가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162.4라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핏 마진 순이익률은요 16.2%로 S&P 500의 평균을 넘어가고요. 커런트 레이시오는 8.1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더 오너십이 16.5%로 굉장히 많죠. 전체 주식의 16.5%를 기업의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들이 지금 순매수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자들이 업스타트라는 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가 맘대로 선정한 1위 종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자, 핀테크 탑3 중에 수치만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제 1위는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어저께 코인베이스의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 수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2022년 매출의 성장률이요. 올해는 무려 393.4%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10% 넘는 건강한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PS 레이시오 올해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8.6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올해 말이 되면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8.6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건강한 프리미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PE 레이시오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3배였는데요. 지금 올해 말이 되면 53에서 29.5로 PE 레이시오가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주가의 상승은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ROE를 보시면요. 지금 에퀴티 비해서 즉 자기 자본에 비해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54.2%나 되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핏 마진도 굉장하죠. 지금 36.8%는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하면요. 무려 48%가 넘어가는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사이더 오너십도 23.7%로 굉장하죠. 전체 주식 중에서 23%가 넘는 주식을 지금 이 기업의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그 커미트먼트,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고요. 또한 코인베이스의 미래에 대해서 내부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이 수치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마켓의 전문가들은요. 프라이스 타겟을 37%에서 47.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관 보유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기관이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주식이요. 약 21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은 코인베이스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탑3를 발표한 이후에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탑3는요. 지금 현재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아끼는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탑3에 들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주가의 상승이 많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수치적 분석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매수의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주식은 쇼피파이라든지 아니면 스퀘어, 페이팔 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보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주식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요새 주식이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에 가까이 와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수치적 분석 그리고 기업의 스토리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병행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수치적 분석은요, 현재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상황만을 반영하고 또한 이제 과거의 수치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1년 후에 활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두 번째로요,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따라서 스토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어떠한 성장을 보여줄 것인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미주 시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지속적으로 기업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수치적 변화를 참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는요,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매일매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